그래서 얘들을 잘 보호해주고 강화를 해주면 요양병원에 안 오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김천요양병원장 한철승입니다. 오늘 99세까지 팔팔하게 요양병원에 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 합니다.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이 병명을 보면 첫 번째, 치매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중풍후유증, 뇌경색, 뇌출혈, 그죠? 이로 인해서 편마비가 생기게 되고 이런 중풍후유증으로 많이 입원을 하시게 되죠. 자, 세 번째는 파킨슨병,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환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신부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관절골절,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압박골절이죠. 골다공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요런 상병들로 주로 입원을 많이 하시는데, 요 상병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치매, 중풍후유증, 파킨슨병 이 모두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부전 이런 것들은 보면 심혈관이랑 관련된 심혈관병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치매, 중풍후유증, 파킨슨병도 뇌만 단독으로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베이스로 깔고 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뇌에 타격을 줘서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에 안 오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방법은 이 뇌, 그 다음에 심혈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잘 보호해주고 강화를 해주면 요양병원에 안 오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뇌랑 심혈관이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랑 심혈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이에요. 이 하트로 되는 게 심장이고, 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피가 뇌로 가고 전신으로 가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얘는 세포예요. 세포고 얘는 동맥이고 얘는 정맥이에요. 그래서 뇌로도 동맥, 정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뭐 폐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기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얘는 소화기계를 의미합니다.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음식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소화액이 분비돼서 소화를 잘게 쪼갠 다음에 소장을 거쳐 가지고 흡수돼서 간을 통해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대장을 거쳐서 수분을 재흡수한 다음에 찌꺼기가 빠져나가죠. 요런 형태로 모든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심장이 펌프질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심장 펌프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박동을 한다. 요게 살아있는 거고, 죽었다는 거는 심장이 멈췄다. 그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멈추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심장만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이 뇌 있죠, 뇌. 이 뇌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잖아요. 뇌에서 뭐 손을 움직여라, 뭐 음식을 먹어라, 뭐 배고픔 느끼고 이런 게 모든 명령 체계의 기본 대장은 뇌이기 때문에 뇌 역시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주인은
뭐 물론 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만 우리 인체 내에서 대장, 주인은 이 심장과 이 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과 뇌는 주인으로 되게 중요한 장기였는데 역시나 요양병원에 오는 이유도 이런 심장과 뇌의 문제 때문에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인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기, 혈, 진액, 장기 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좀 생소하실 건데, 자, 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 그 다음에 파워, 에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거운 걸 잘 든다, 목소리가 크다, 기운이 세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더 이제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근육의 수축력을 의미해요. 근육의 수축력. 이거를 우리가 보통 기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 장기예요. 그리고 혈관도 안에 내피세포 바깥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수축력이 뛰어나면은 기가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박동이 잘 되고 덜 되고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는 거죠. 이 소화기도 마찬가지로 식도랑 위랑 소장 대장 전부 다 안에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서 소화력이 뛰어나면은 요렇게 수축력이 뛰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을 잘 분쇄할 거예요. 그리고 연동작용이라 해가지고 이 밀어내는 힘도 다 이렇게 근육 수축 이완에 의해 가지고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뛰어나면은 수축 이완이 잘 돼서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육의 수축력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도 보면은 뼈가 있고 팔에 뼈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연결돼 있으면 이 근육이 두껍고 튼튼하면은 훨씬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두꺼우면, 벌크업해가지고 두꺼우면 훨씬 무거운 걸 들 수 있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력이 기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가 그러면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가 허했을 경우에 당연히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날 거고 소화력이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피로하고, 그 다음에 심장과 폐는 붙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도 이 심장 기능이 이렇게 잘 뛰게 되면은 폐에서 산소 교환도 잘 이루어지고 음성도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기가 약해지면은 음성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음성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말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소화력과 관련된 건데 음식에 대한 생각이 적고 먹는 양도 적어요. 자, 이런 거를 기가 허한 상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혈허는 뭐냐? 피는 말 그대로 우리 인체에 이 혈관에 돌고 있는 이 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들이 인체에 전체 체중의 한 8%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리터의 혈액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영양분을 갖다가 필요한 세포에 공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O2, 산소를 또 공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백혈구들 방어, 면역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만약에 5리터보다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뭐 수술 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리들, 여자 같은 경우에 생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혈이 부족해지는 혈허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 얼굴이 면색이 창백해져요. 면색이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입술이 벌해. 입술도 핏기가 없는 희어멀건하지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어지러워요. 머리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어지럽고, 그 다음에 탈모가 생기죠. 탈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지말단, 심장에서 먼 부위로 사지말단 쪽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은
손발이 저려, 손발 저림, 그 다음에 손발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육이 또 저리는 일들도 생기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통이 생기고, 나중에는 생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혈호 증상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진액은 뭐냐? 진액은 인체를 촉촉하게 해주는 윤활액들, 그 다음에 정미로운 물질들을 의미하거든요. 정미로운 물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 윤활액 하면은, 자, 눈물, 그죠? 눈물, 그 다음에 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침, 각종 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들 있죠? 땀, 침,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뭐 도파민이니 뭐 세로토닌이 하는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저 정액, 관절 윤활액, 인체에 있는 그런 혈액도 엄밀히 따지면 진액 안에 포함은 되는데, 또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고, 구분하자면은 이런 이제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런 액들하고 정미로운 이런 물질들, 이런 거를 총칭해서 진액이라 불러요. 진액은 물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술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인체의 70%가 물인데 70%가 다 진액이라기보다는 진 자체는 이런 거고, 그게 물이 포함돼 가지고 이제 통칭해서 진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진액은 이 세포 대사를 통해 가지고 혈액이 세포에서 영양분을 뭐 탄수화물 쪼개지고 나면 포도당 되잖아요. 그죠? 그런 영양분이 산소랑 만나면 물이랑,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ATP,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대사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대사가. 그래서 이 과정을 산화과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산화과정이라 부르고, 이 과정에서 영양분이 세포 속에서 그 산소랑 이렇게 대사해가지고 진액이 생성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가 있고 혈이 있고 진액이 있고, 장기 조직은 뭐냐? 장기 조직은 뭐 뼈, 그 다음에 뭐 간, 뭐 심장, 그죠? 그 다음에 뭐 뇌, 이런 신경, 이런 나머지 건더기들을 장기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거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최종적으로 다 잘게 쪼개면 다 세포이긴 한데, 요렇게 크게 요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심장과 뇌가 튼튼하면서 기운 있게 심박동을 해서 순환이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돌죠. 요 방향으로 계속 도는 그 상태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기도 충만하고 혈도 충만하고 진액도 충만하고 장기조직도 큰 무리 없이 튼튼한 상태, 그거를 건강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잠을 진짜 엄청 7, 8시간 푹 자고 났을 때 아침에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운 그런 컨디션,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통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질병이랑 노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기혈진액이 물질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혈어 상태,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근육 저리고 손발 차고, 그죠? 소화력이 떨어지고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뇌 기능도 막 떨어져서 막, 그죠? 우울 불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장기 조직까지 이제 병들겠죠. 그래서 장기 조직이 많이 병들면은 우리가 이제 질병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X축이 나이고 Y축이 건강도면 우리 건강도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훅 떨어지는
요런 보통 삶을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요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는 요 구간을 가속노화 구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요양병원 안 오려면은 이 가속노화 구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훅 급강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하면은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나이대를 대략 80대라고 봤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가 여기에 머물게 될 거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한 분은 건강 상태가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노화 구간을 최대한 요렇게 밀어낼 수만 있으면 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건강 상태가 많이 떨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이미 하고 있을 거고, 관리를 잘한 분은 같은 80대인데도 잘 걸어 다니시면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만큼 건강에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를 늦춘다는 얘기는 이 기혈진액이 충만하진 않아요. 어차피 나이가 들수록 소모는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소모되는 속도를 최대한 가속하지 않고 천천히 저속으로 노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노화는 분명히 됩니다. 노화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노화라는 거는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영양분이 산소랑 만나서 이 산화되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발생되면은 이게 인체 세포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세포가 괴멸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가 발생된다고 얘기하고, 이 세포획 안에서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복제 분열을 계속할수록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세포가 죽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노화인 거고, 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혈진액이 이제 갈수록 메말라 간다는 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노화가. 그래서 이 노화를 어떻게 하면은 천천히 되게 하느냐, 요게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속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몸의 주인인 심장과 뇌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고, 기혈진액을 서서히 소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